2026년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구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를 이용하신 모든 우리 수험생과 부모님들에게 올 한 해 가득 행운이 있기를 바라고, 올해 우리 원서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리라 빕니다. 또한 이번 저희 정시 원서를 저희 입시 컨설팅 센터를 통해서 쓰신 분들은 무조건 꼭 합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저 아름다운 그 태양과 함께 또 멋진 한 해 꼭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또 2026년, 이제 2026년이 또 새롭게 시작됐고, 이번에 이제 정시 원서 이제 쓴다고 저도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고교 학점제.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유튜브를 찍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들어보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입시에 관련된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정말 이 너무 대구라는 공간하고 너무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추상적인 얘기도 되게 많고 해서 너무 듣다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여기 이제 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저는 양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있는 것들을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 또 요번 주에는 또 다른 저는 뭐 여러 군데 가서 또 수업을 합니다. 요번 주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는 또 송원학원, 대구 송원학원에 교대 면접을 위해서 제가 또 수업을 또 하나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원학원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또 학원에서 또 이제 혹은 또 학교나 혹은 또 군청이나 무슨 그런 데 가서 제가 또 컨설팅도 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다양하게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머님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물론 저보다 이제 더 많이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대구 시내에서 직접 학교 안에 들어가서 수업을 저는 제가 제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접 학교 안에 들어가서 특강도 많이 하고, 뭐 하여튼 뭐 대구를 지나서 영천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학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특강 같은 경우 요청이 많아서, 제가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 각 학교별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또 저는 그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그 해당되는 그 학교의 아이들 생기부라든지 혹은 또 그런 또 걔네들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동네 이 학교에 누가 어느 학원이 어느 공부방이 어느 선생님이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적금 다 메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가 너무 사실 많았는데, 이제 막상 제가 유튜브라든지 뭐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실질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정보들은 전혀 없고, 막연하게 무슨 뭐 고교 학점제에 따라서 등급 과목별 뭐 원점수 학교 평균 표준 편차 뭐 내신 세특 수행 평가 동아리 봉사 자율 진로 심화, 이게 막연한 이야기들만 하고 사실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제 대구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 대구 경북만 해도 올해 이제 우리가 26일 날입니다. 26일 날 우리가 이제 대구 이제 그 일반계 그 후기 애들 그 고등학교 배정이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네들이 언제 이제 학교에 이제 배정을 이제 애들 통지를 하냐면 1월 29일 날 통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은 총 몇 명이냐면, 대구는 한 14,000명쯤 돼요. 14,000명.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지금 물론 현 고1도 있고, 지금 이제 또 예비 고1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현재 예비 고3들, 지금 현 고2들, 그러니까 예비 고3을 제외하고 고1과 고2는 정말 고교 학점제에 가장 중요한 상황에 온 아이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비전문가도 많고, 또 듣다 보면 정말 뭐 진짜 대구 말로는 뭐 진짜 여러분들 말타는 개똥 같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 내가, 야 이게 진짜 뭐 이게 말이 되냐 뭐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은 우리 아는 그 입시 전문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있는 그대로 대구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어머님 고등학교 정할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
학실 수능을 할 건지 아니면 내신으로 학실 팔 건지 어중빙빙하게 되고 말마다 어중빙빙하게 중간은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내신으로 내가 학실 밀고 나가겠다라면 그쪽으로 나가시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어차피 내가 보니까 우리 큰애를 해보니까 내신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애들이 너무 힘들더라. 그런 것들이 뭐 탐구 주제를 설정한다든지 수행평가를 준비한다든지 세특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찌감치 뭐 논술이나 하고 다니면 내가 수능으로 가겠다. 또 그쪽에 맞춰서 또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 고등학교 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뭐 예를 들어 내신 뭐 지금 뭐 어떤 분은 또 좀 전에 또 어떤 전화를 받은 분이 있는데, 선생님 저기 뭐야 학교마다 내신이 뭐 어려운 학교와 쉬운 학교가 있습니까? 알죠, 잘 알죠. 뭐 잘 압니다. 잘 알고 그는 뭐 대구 막 수성구만 해도 제가 이제 어제 직접 전화도 해봤어요. 전화도 해보고 해보니까 대구 뭐 사실은 지금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의외로 경북고등학교가 내신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립이기 때문에 다박다박 냅니다. 의외로 만만치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경신이라든지 대류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쉬워지는 추세. 대륜고등학교는 뭐 지금 뭐 100점 만점으로 30점까지 만들겠다 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고, 해양여고도 많이 쉬워졌고, 근데 대구여고는 전통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달수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내신이 제일 어렵다, 또 힘들다, 혹은 아니면 만만치 않다 어디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과 주변 들은 이야기니까 사람과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보니까 시험지를 보니까 영남고등학교가 만만치 않아요. 영남고등학교 진짜 공부 확실히 시킵니다, 아이들. 영남고등학교 내신 보면 요번에 보면 뭐 그것만 해도 올림포스 그 지금 불교자고 보통 그 양이 보통 일반 고 달서고 있는 애들 양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만큼 공부 양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그런 학교들은 내신의 변별력이 잘 열심히 한다면 내신 변별력이 정말로 아주 짱짱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이제 내신 변별력 뭐 표준 편차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좋은 그 어떤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좋은 학교고, 또 송현여고 이런 학교도 내신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 학교는 워낙 점수 자체가 큰 점수를 주거든요. 부분 점수도 없다 보니까. 또 송영여고 같은 경우도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그런 학교도 정말 좋은 내신 따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학교가 되고, 나머지 이제 학교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 건 물론 이제 순전히 이제 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뭐 따로 뭐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근데 저희는 대구 안에 있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보를 잘 알잖아요. 잘 알고 어느 학교는 어떻다, 뭐 내신이 어떻다. 예를 들어 무슨 어떤 학교가 뭐 어느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가 뭐 국어 내신은 어떠하며 수학 내신은 어떠하며, 이것도 여러분들 이것도 현장에 안 있어 보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늘 바뀌어요. 선생님이 바뀌는데 늘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누가 선생님이 누가 배정되냐에 따라서 뭐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굳이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만 학교적인 분위기가 있죠. 저는 이제 예전에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학교는 포항제철고등학교, 포철고등학교. 저 물론 포철고등학교 안에 들어서 수업도 해봤습니다. 포철고등학교 진짜 거기는 정말 그 애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또 내신 또 보면 국어 같은 경우 보면 진짜 국어 재심 고등학교 1학년 재심 읽어보면 이게 야 이거 리터 재심문인가 할 정도로 수준도 높고 시험 범위도 한번 혹시 뭐 한번 포항제철고등학교 갈 애들 뭐 다 알겠지만은 그 학교 애들이 진짜 바빠요. 너무 바쁘고 걔네들은 뭐 각종의 뭐 세특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탐구 주제라든지 걔네들은 진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 와중에도 보면 시험 범위 보면요, 뭐 국어든 뭐 영어도 보면요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대구 지역 일반고의 한 수성구 지역이 한 3배? 뭐 그 정도? 달서구? 한 3, 4배? 서구 북구 치면 한 그게 다 5개? 5배? 어마무시하죠. 그런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제 내신이 사실은 등급이 좀 낮더라도,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 과목에 따른 무슨 뭐 등급이라든지 과목별 원점수라든지 학교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얘네들 보면 표준 편차라는 게 그거잖아. 표준 편차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점수가 딱 나오면 그
평균에서 점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통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잖아요. 5 미만으로 간다. 이런 학교는 그런 학교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대신 또 기본적으로 평균이 뭐 또 낮고 표준 편차도 또 크다 이러면 또 사실은 또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좀 그 학교는 조금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고교 이제부터는 제가 이 방송을 주로 뭐에 대해서 찍으려고 하냐면 예비 고1, 뭐 예비 고2 그리고 이제 중3 그러니까 실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제가 찍으려고 사실 좀 준비를 하는데 막상 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좀 찍으려 하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특별한 거 말고 그냥 하루에 한 개씩 정도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냐면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6월 달에서 9월 달에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2학년 때 이제 정해야 되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선택 과목이 있어. 근데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진로나 이런 진로 활동이라든지 진로를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뭐 괜찮다. 융합행위 때문에 굳이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제가 제 입시 경험상 그래도 1학년 때 미리 정하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 선생님 솔직히 1학년 때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애들하고 이제 놀기 바쁘고 그런데 사실은 선택 과목을 미리 정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선택 과목을 미리 이제 정해 놓으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진로를 먼저 좀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세특에 이제 세특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 세특에 쓸 주제라든지 어떤 그 세특을 쓸 내용에 대한 깊이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자신의 진로를 좀 정해 놓으면 일찌감치 진로 활동에 관련된 세특을 쓸 때 그 깊이가 조금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진로를 좀 미리 좀 정해 놓으면 좀 좋다라고 얘기하고 또 교과 이수에 보면 교과 이수 선택 과목에 보면 무슨 핵심 과목이라든지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대학교마다 저는 뭐 전자과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수원, 수투, 뭐 미적, 확통, 물리, 물리원, 물리투, 심화물리 뭐 이런 과목을 좀 이수한 아이들이 나중 학종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런 과목을 준비하라고 대학교에서는 이미 권장하고 있고 그러한 권장 과목이나 리스트는 아마 여러분들 구글에 찾으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은 워밍업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미리 좀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전공을 그냥 막연하게나마 좀 정해 놓으면 좋지요. 사실 좋은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미리 정해 놓으면 자기가 이제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뭐 진로 체험 활동이라든지 심화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무슨 뭐 세특이라든지 이런 데 깊이가 있긴 있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진로를 좀 이렇게 선택 과목을 자기가 뭐 예를 들어 선택 과목을 정한다. 나중에 이제 고2 올라갈 때 고1 한 6월 달에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은 그쯤 이제 6월이나 9월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학교마다 수요 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편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한 3월 달에 어느 정도 내가 선택 과목을 뭘 할지를 좀 정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 센터를 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고1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하는 거는 아마 1월 11일 이후에 이제 저희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는 저희는 물론 저희가 유료로 이제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예비 고1, 고2 혹은 중3 혹은 또 자퇴생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이렇게 학습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또 뭐 특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과목을 들어야 될지 저는 무슨 고등학교를 갔는데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될지 동네 무슨 학원을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조금 해드립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저희가 한 다음 주 1월 한 11일 정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많이 신청하실 분들은 저 대구교육신문에 가시면 그 하단부에 전화번호라든지
카톡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날짜를 좀 잡아드리고 뭐 비용도 뭐 저희는 뭐 사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가 입시 컨설팅 센터 이렇게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계속 이제 말을 하자면 진로를 조금 미리 뭐 사람들마다 진로를 어떻게 정하느냐고 하지만은 진로를 막연하게나마 좀 정해놓으면 좋아요. 사실 정해놓으면 좋은데 또 선택 과목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아까 좀 전에 그 대학교 간 아이 이제 저한테 배워서 간 아이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또 학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현장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서울 쪽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대구 현장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일이냐면 우선은 이제 어떤 애들 선택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솔직히 우리 고1 어머님들 학생들 보면 하루 종일 방에서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보는 학생도 있을 거고 공부 뭐 사실 뭐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말로는 그냥 시간이 없다 막 시간이. 근데 그런 애들도 많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애들도 많고 또 두 번째는 선택 과목 내가 이제 무슨 생명과학 생명의용공학 근데 의대를 안 가려고 해도 메디칼이 아니라도 나 생명과학 좀 갔으면 좋겠다. 난 동물특수자원 같이 난 공부 못하지만 나는 뭐 반려동물 같이 이제 그런 공부 좀 하고 싶다라고 해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생명 관련된 어떤 그런 선택 과목을 하려 그러면 의예과 메디칼 쪽으로 지원한 애들 그걸로 싹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등급 체제 내에서는 내가 그쪽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등급이 안 나와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이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는 등급을 따기 위해서 내가 비록 꿈이 생명 쪽이지만은 그쪽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워낙 싹 다 몰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그냥 좀 소위 등급 따기 편한 사회 관련 교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재밌는데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꼭 무슨 나의 어떤 이성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가 싫어하는 애들 무리가 저쪽 잔뜩 있어요.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조별 활동하다 보면 나 빼고 자기들 무리야. 그러면 들어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친한 애들이 주로 많이 듣는 또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 자연스럽게 또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또 좋아하는 선생님 또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진로와 관련된 생각으로만 선택 과목을 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더구나 대구 경북 쪽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서울권 이제 주로 유튜브가 서울권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편제표를 나와요. 고1 때 이제 고3까지 다 나오는데 이 편제 과목 편제표를 보면 서울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많지 않아요. 대구는 딱 거의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권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하고 또 대구에서 우리가 막상 입시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약간 인트로인데 주로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 질문 한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고교 학점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과목을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택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더구나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심화 물리를 듣고 싶다. 근데 12명이 안 되면 그 물리 반이 개설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많고 막상 또 공당 온라인 교육 과정을 하자니까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고교 학점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이 어느 과목을 선택을 한다는 거. 예전처럼 이제 학교에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게 이제 쉽지 않다. 물론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이제 대구라는 이 환경이
우리가 이제 다른 서울이나 다른 뭐 유명한 교육 유튜브하고는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되고 또 학교별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구 경북에 계시는 어머님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너무 뭐 이렇게 너무 큰 것만 보지 마시고 당장 현상적인 것만 좀 보시고 또 주변에 보면 뭐 무슨 카드라 하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입시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입시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우리 아이한테 맞는 선생님 사교육이라든지 또 무슨 온라인 뭐 EBS라든지 또 메가라든지 뭐 대승이라든지 이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이한테 맞는 인간 강사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바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조금 챙겨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오늘 오늘 사실 일요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날짜 1월 4일이에요. 1월 4일이고 이제 그때 12월 31일 날 정시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쉬다가 이제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방송을 좀 찍으려고 준비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막상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막상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혹은 또 뭐 공부를 하는 내용하고 또 대구 현장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 너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그 유튜브나 실제 방송은 공부 잘하는 몇몇 아이들, 서울대, 연대, 고대, 서승한 정도 간다든지 아니면 메디칼 가는 아이들 위주로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못 따라하는 어머님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끼고 그런 내용들도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또 살아갈 방법 또 찾아나갈 방법이 있거든요. 대구는.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앞으로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 제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유료로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번 처음으로 저희가 입시 컨설팅 그 정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상당히 많이 또 저희한테 문의 오시고 컨설팅도 좀 해드리고 혹시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 제가 이제 저희가 한 일주일 전, 10일 전에 뭐 경대가 뜨고 부산대가 좀 내려갈 것이며 어느 학과가 좀 뜬다 안 뜬다 이과 높아질 것이다 안 높아질 것이다 제가 구체적인 학과까지 지정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틀린 학과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다 저는 맞췄다고 밑에 댓글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제가 그 정시 원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시 원서 쓸 때도 대부분 뭐 원서 쓸 때 상향 2장, 적정 2장, 뭐 안정 2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솔직히. 경북대학교에서 상향으로 자기가 2장을 쓰고 적정을 2장을 쓰고 그 상향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만이.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런 그 막연한 그런 형태의 방송이 저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요번에 제가 또 좀 얻어먹을 각오로 사실은 경북대학교는 뭐 어쩌면 내신이 뭐 경제는 어떤 경쟁률이 어떻게 될 것이며 어느 학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서울의 무슨 학과 제가 구체적인 학과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물론 그 학과 중에서 제가 맞춘 학과도 있고 또 틀린 학과 당연히 있죠. 근데 유튜브인데 뭐 솔직히 어머님이 틀렸다고 크게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10일 동안 정시 때 원서를 썼을 때 방송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저희가 맞추었는지 안 맞추었는지 그거 보시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수시든 혹은 또 입시 컨설팅이든 간에 실제 정시 원서도 못 쓴 사람이 저는 컨설팅 한다.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컨설팅의 꽃은 정시예요. 경쟁률도 맞춰야 되고 그 학과 흐름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실제 원서도 써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얘기한다는 건 그런 것들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훌륭한 컨설턴트나 주변에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제가 좀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유료로 컨설팅을 하게 되면 또 저희 또 요번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수익이 조금 올라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또 이렇게 월급도 좀 주고 저희가 사실 대구 교육신문을 하면서 늘 적자였습니다. 늘 적자였는데 이번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유료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언제도 조금 좀 도움이 됐죠. 좀 도움이 됐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컨설팅 센터 오시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 따로 이걸 안 하잖아요. 저희가 기자들이 좀 더 좋은 교육 정보를 저희 대구도 저희 대구 교육신문이 주축이 돼서 여러분께서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이 모든 비용을 또 기자들 월급도 나가고 해서 좀 더 나은 기사로 저희가 늘 보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무슨 어느 과목을 수강을 한다든지 뭐 혹은 어떤 뭐 몇 시간 동안 무슨 뭐 어떤 자리를 맡아서 하는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를 요번에 정식 컨설팅을 저희가 이제 정식 컨설팅을 하면서 그 이제 주신 여러분들 그 컨설팅 비용을 가지고 다시 대구 교육신문 기자들이 밖에 나가서 또 더 좋은 정보로 해서 또 기사 많이 썼잖아요. 우리 대구 교육신문 기사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입시 컨설팅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구 교육계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시고 기부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제라든지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도 마찬가지고 금융고시, 뭐 자퇴생 이런 분들의 학생들 오도맥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부터는 주로 이제 예비 고1, 고2, 고교 학점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학교와 수시와 관련된 그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1월 4일입니다. 자, 오늘 4일 일요일 날 제가 나와서 이제 방송을 지금 찍었는데요. 찍고 저는 1월 5일 날 내일 대구 송원학원에서 교대 면접을 위한 특강을 제가 직접 강의합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하니까 혹시 교대 면접을 필요하신 분들은 송원학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선생님은 송원학원에만 강의를 하십니까? 그렇진 않고 저는 송원학원이든 혹은 이 방송 보시는 뭐 다른 학원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또 저한테 또 문의하신다면 당연히 가서 또 컨설팅이라든지 강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대구 교육신문 입시 컨설팅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다양한 공간에 가서 제가 이제 필요한 강연, 강의 이렇게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주는 이제 교대하고 의대 면접을 주로 컨설팅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컨설팅 하는 것은 다음 주 1월 11일부터 이제 제가 아마 예비 고1 학생들 어머님들 혹은 예비 고2 혹은 중3 상대로 제가 좀 유료 컨설팅을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신문사 홈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그 전화번호하고 이제 카톡이 있으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2월 31일 날 정말 힘들게 정시를 대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그 전에 이미 영상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맞추었는지 안 맞추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저희 대구 교육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극강의 정보력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마 내일부터는 주로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개씩 풀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대구 경북 어머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진짜로 그리고 그 해당되는 학교, 그 해당되는 그 대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좀 진짜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제가 첫 방송인데요.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마 그 방송 처음에 아마 그 부산에서 제가 그 새해 첫 해를 이제 제가 찍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서 많은 기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우리 2026년 전부 다 화이팅입니다.